자, 유형 9번 볼게요. 669번입니다. 자, 사인 3분의 2파이 곱하기 탄젠트 6분의 5파이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곱하기 탄젠트 4분의 7파이. 이거네요. 그죠? 각변환.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된 내용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앞에 거 살짝 복습하면서, 그죠? 오늘 배우게 된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복습의 첫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었죠. 삼각함수의 정의. 물론 삼각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뭐였는지.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과, 그쵸? 세타를 나타내는 이 동경과 교점을 놓고 딱 봤을 때, 그쵸? 반지름은 얼마여야 돼? 1인 원과 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만드는 각, 그쵸? 요때 요 점 P의 X좌표가 뭐라고요? 코사인 X라고 할게요. 그냥 코사인 X. X좌표.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 돼요. 맞아? 그 다음에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코사인이 뭐야? X좌표. 사인이 뭡니까? Y좌표입니다. 됐죠? 그죠? 탄젠트는요. 정의가 뭐였어?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어요. 탄젠트의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정의예요.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얼싸 않고 막 하고 했었죠. 얼싸 않고. 그래서 각이 만약에 일사분면일 땐 좌표가 모두 양수고 양수분의 양수도 양수니까 여기선 모두가 양수야 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일사분면에서는 그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파이를 180도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호도법으로. 그지?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90도가 될 거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파이가 360도. 자, 그 다음에 63빌딩 떠올린다고 했죠. 6 하면 3 생각나고 3 보면 6 생각난다고 했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뭐야? 30도.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뭐야? 60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4분의 파이가 뭐다? 45도다. 요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치?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음수로 바뀌어? X좌표. 그래서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호분의 싸한 탄젠트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선 2, 4분면에선 사인만 양수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선 둘 다 음수니까 음수분의 음수한 탄젠트만 양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코사인만 양수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했어? 얼싸 않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제일 낫죠? 모든 산타클로스 이거보단 얼싸 않고. 그죠? 이렇게까지 기억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가 나타내는 공식의 일단 스타트가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요거.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 x라고 할게요. 사인 x. 그죠? 여기가 뭡니까? 코사인 x. 따라서 사제곱이랑 코제곱을 더하면 뭐야? 1이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서 나왔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뭐다? 1이다. 이것도 많이 활용도가 높았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이제 요 두 번째 거 말고 오늘 이제 새로 정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건 지금 조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요걸 못하면 뒤에 가서 방정식, 부등식 뭐 다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었어. 그쵸? 오늘은 삼각함수의 성질 또는 뭐 각변환 이렇게 기억합시다. 각변환이라고 합시다. 자, 각변환이라고 할 건데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각변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 건데 90도 공식이라고 할 거야. 그쵸?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였죠? 2분의 파이 공식이라고도 해요. 잘 봐. 여기 봐봐.
자,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 자, 그럼 여기가 뭡니까? 그렇죠. 사실은 삼각형은 90도기 때문에, 그쵸? 나머지 두 각의 합이 항상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돼요. 그래서 요 각을 우리는 90도에서 세타 뺀 거, 그죠? 또는 90도를 우린 뭐라고 하죠?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뺀 거,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이해됐어? 그죠? 그러면 요때 여기를 여기를 1이라고 할까? 아니죠, 아니, 이렇게 합시다. 여기 A, 여기 B, C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뭐죠? C가 되죠. C가 바라보는 변의 C 맞습니까? A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B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sin A는 A에서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분수 조정하시면 되죠. 다시 sin A는 A에 시작해서 직각에서 끝나게 분수하면 뭐야? C분의 A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따라서 C분의 A야. 이게 삼각비의 정의였죠. 다시 sin A는 A에서 직각, 그죠? 그러면 sin C는 코사인 A라고 합시다. 코사인 A. 코사인 A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A가 아닌 각에서 직각에서 끝나게 해주시면 돼요. A가 아닌 각에서 직각에서 끝난 거. 그죠? 그러니까 뭐야? C분의 B가 돼요. 그죠? A를 끼고 돌게 해주셔도 되죠. 다시. A 아닌 거. 다른 각에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C분의 B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코사인 A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B, 뭐래니? 요때 사인 A는 사인 B. 사인 B는 B에서 직각에서 끝나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에서 직각에서 끝나니까 C분의 B라고 하시면 되죠. 맞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B 아닌 데서 시작을 해서 직각에서 끝나는 거니까 C분의 A라고 해주시면 돼요. C분의 A.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봤더니 이때 정말 중요한 게 A 플러스 B가 얼마니? 각 A와 각 B를 더해서 얼마 나온다고? 90도잖아. 그죠? 각 A와 각 B를 더한 게 90도죠. 이때 사인과 코사인의 어때 값이? 똑같다는 거죠. 다시 사인과 코사인은 요 안에 있는 각의 합이 몇 도가 되면 90도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면 값이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사인 A, 코사인 B는 값이 지금 같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 1도랑 코사인 몇 도랑 몇 도랑 값이 같을까? 몇 도랑? 몇 도랑 같이 같아? 코사인이랑? 그쵸. 더해서 90도만 되면 돼. 89도. 이해돼?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 사인 30도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죠. 코사인 60도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었잖아. 그렇죠. 30도랑 60도랑 더하니까 얼마? 90도. 그죠? 근데 이게 수식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수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게, 90도가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90도가 아닐 때 쓰는 거거나 아니면 90도가 보일 때 쓰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사인, 잘 봐. 2분의 파이가 90도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빼기 A가 나왔어. 아니, A라고 하지 말까? X라고 합시다. 어차피 함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에, 지금 여기 노골적으로 뭐가 보여? 90도가 보이고 있잖아. 그러면 90도인 경우에는 뭐가 같다고요? 값이 같은 거야. 코사인이랑. 잘 봐.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90도면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90도는 이미 있는데 누가 없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X가 없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다 뭘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X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다. 됐습니까? 자, 요거 살짝 지울게요.
살짝 지울게요. 이게 정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거야. 잘 봐. 잘 봐. 그래서 90도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같다는 거죠. 언제 같아?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랑 더했을 때 얼마가 되면 90도가 되면 같다. 맞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도 쓴다고? 우아하게 2분의 파이라고도 쓴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 봐봐. 탄젠트는요. 탄젠트 A는 A에서 출발해서 직각을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니까 B분의 A죠. 자, 탄젠트는 A에서 출발해서 직각을 지나가는 거 B분의 A. 그죠? 그래서 탄젠트 B는 얘들아, 탄젠트 B는 B에서 출발해서 직각을 지나가는 거니까 A분의 B겠죠. 이거 두 개 값이 어때요? 역수죠. 그죠? 탄젠트는 두 값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면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거죠.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를 곱하면 얼마? 1이라는 얘기죠. 1도가 89도를 더했을 때 90도면 두 개가 역수니까 역수를 곱하면 얼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90도 공식이에요. 그죠? 90도 공식에서는 뭡니까? 2분의 파이 공식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각이 합이 몇 도면? 90도면 뭐다? 값이 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90도 공식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사인과 코사인. 아이스크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먹는 거 안 좋아해? 햄버거 하면 어딥니까? 햄버거 하면 어디예요? 햄버거 하면 어디? 롯데리아는 아니겠... 맥날? 맥날이에요? 비주류인데? 그지? 보통 햄버거 하면 어딥니까? 버거킹 아니야? 그쵸? 버거킹 아니야? 아니랬는데? 그쵸? 한번 때려봤어. 그쵸? 저런 애들 빼고. 햄버거 하면 버거킹이지. 그러니까 90도 하면 뭐가 떠오르면 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이 떠오르시면 돼요. 탄젠트는 뭐라고요? 역수관계라고. 됐어요? 그죠? 물론 요번에 맥날 먹는 얘기하면 배고픈데. 무슨 칠리 비프 버거인가? 그거 나왔던데. 한번 먹어보고 싶던데요. 그죠?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그렇지. 사인과 코사인 생각나시면 돼요. 90도가 보이면. 됐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 이 탄젠트 역수관계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워도 되죠? 자, 두 번째 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잘 봐야 돼. 공식만이라도 건져가시면 됩니다. 잘 봐. 두 번째. 자, 선생님 두 번째는 180도, 즉 파이 공식이라고 할 겁니다. 파이 공식. 자, 180도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이 돼요. Y축 대칭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봐. Y축 대칭이 떠오르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각 A라고 합시다. 알파 할까? 알파? 좋아. 맞아? 그럼 Y축 대칭인 각을 요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요 각과 알파 각이 같겠죠. 그럼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80도가 되겠죠. 180도. 그러니까 합이 180도인 건 일반각 개념에서 뭐였어? Y축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 개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Y축 대칭 하면 이때 Y축 대칭하면 사인이 Y 값이고 코사인이 X 값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사인 세모랑 사인 네모를
놓고 더했을 때 몇 도면? 180도면 값이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맞아? 피자 하면 피자 뭘로 할까? 뭘로? 그러면 뭐 여러분들 피자 말고요. 뭐 있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엔 콜라입니까? 사이다입니까? 이런 걸로 가야 되겠다. 그지? 햄버거 하면 콜라야 사이다야. 뭐 설마 오렌지 주스 이런 걸 떠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햄버거에 오렌지 주스 먹으면 진짜 토할 것 같겠다. 와, 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또 뉴페이스가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싸한데, 그쵸?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 지금 뒤에 식은땀 나고 있어요, 지금. 잘 봐. 그래서 사인 하면 떠올리는 게 몇 도?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는 누가 떠오르면 돼? 사인과 코사인 떠올리시면 되고, 180도 하면 누가 떠오르면 돼? 사인과 사인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때 사인과 사인의 각의 합이 180도면 값이 어떻다? 같다. 왜? y축 대칭이니까. 당연하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잖아. 사인이 y좌표였잖아요. 아까 정의를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인 179도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1도로 바꾸면 돼요. 더해서 180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인 150도를 뭐로 바꾸면 돼? 사인 30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얼만데? 2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중3 때 배웠잖아, 우리. 동의 가능할까? 그죠? 자, 그런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언제 쓰여요? 여기 봐. 이럴 때 쓰는 거야. 사인 갑자기 파이 마이너스 x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뭐가 노골적으로 그냥 보여? 180도를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 이 마이너스 x만 없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해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x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봐. 그런데 x좌표는 y축 대칭하면 뭐가 돼?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인 경우에 값은 동일합니다만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죠? 이해됐어? 다시 보자면 여기 봐. 코사인 150도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코사인 30도라고 쓰면 되긴 한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사인인데 코사인이니까 뭐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우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 아니죠, 이거.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부호가 바뀔까? 코분의 싸, 코분의 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도 마이너스가 한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써? 바뀌겠죠. 탄젠트도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요. 언제? 각이 합이 180도가 될 때. 파이가 될 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여기 봐. 잠깐만 봐. 135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무나도 막 45도가 특수각으로서 보이잖아. 그죠? 부호를 바꿔주시면 된다.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0도에서 떠오르는 건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누구누구? 사인과 사인이 떠오르시면 돼요. 맞아? 그쵸? 햄버거 하면 버거킹, 맥도날드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얼마나 선생님 표현력이 있어요. 다 포용했죠. 버거킹과 맥날. 그치? 롯데리아는 행사할 때 가면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180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사인과 사인. 그죠? 코사인 또는 탄젠트는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다시. 그럼 90도에서 뭐였어? 사인과 코사인. 됐어요? 90도에서 누구?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역수관계. 다시 90도일 때 뭐라고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역수관계. 180도에서 뭐? 사인과 사인.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Y축 대칭했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X축 대칭할 겁니다. 자, X축 대칭을 각으로 보면 360도가 돼요. 2파이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각을 세타 혹은 x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을 뭐 이렇게 봐서 y라고 하자면 x축 대칭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이 y각에다가 x만큼만 더하시면 뭐가 돼? 360도 한 바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가 같은 거야? x좌표가 동일하겠죠. x좌표가 동일합니다. x좌표가 아까 뭐였어? 코사인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요때 색깔로 써줘야겠지? 요때 잘 봐. 코사인과 코사인은 그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면? 360도 혹은 2파이면 값이 완전 똑같습니다. 이해돼? 이해돼요? 자, 코사인 330도가 나왔어. 그럼 이걸 뭐로 바꾸는 거야? 코사인 30도로 바꿀 수 있겠다. 더해서 360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특수각일 때 사실 우리는 특수각밖에 못 풀잖아요.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밖에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사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사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입니다. 바뀌어요. 따라서 이때 두 각의 합은 얼마여야 돼? 300. 그래서 인상 썼군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르네 내가. 사인과 사인이죠. 이때는 각의 합이 몇 도? 360도일 때. 그죠. 부호가 바뀌어요. 탄젠트도 쌤쌤. 전문 용어 쌤쌤. 그죠? 두 번 안 쓸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시 누적으로 정리. 90도 사인과 코사인. 그죠? 탄젠트는 역수. 그죠? 180도 사인과 사인.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어요. 360도 코사인과 코사인. 나머지는 부호가 바뀝니다. 됐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각 공식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각의 처리 방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하면 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탄젠트 마이너스 x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다 그려봤죠.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였죠.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었기 때문에 각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돼.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각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죠? 이해됐어? 그죠? 왜?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어서 그래요. 기함수라서. 근데 코사인은 뭡니까? Y축 대칭했죠. 우함수죠. 따라서 코사인은 각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붙이지 않으나 각의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얘네 둘이 뭐라고요? 원점 대칭이라서 그래요. 얘는 뭐라고요? Y축 대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이해한다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원활하시면, 잘 들어. 이과 과정까지를 봤을 때 각이 바뀌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90도, 2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2파이, 9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역수. 파이, 사인, 나머지는 음수. 부호가 바뀌어요. 360도 2파이는 뭐였어? 코사인과 코사인, 나머지는 부호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각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작업 빼시면 돼요. 누구는 사인과 코사인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붙였다 뗐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살짝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사인은 마이너스를 줄 때 앞에 각 둘 다 마이너스를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쵸? 코사인은 여기만 줬다 뺐다 해도 된다는 얘기고, 탄젠트는 어때요? 다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탄젠트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앞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돼요. 맞아?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화시켜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
자, 669번 볼게요. 사인 3분의 2파입니다. 사인 3분의 2파이죠. 자, 3분의 2파이면 자, 여기 위에다 살짝 쓰는 게 좀 도움이 돼요. 3분의 3파이 쓰시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6파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4파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면 잘 봐. 사인은 180도에 가깝죠. 맞습니까? 3분의 3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라고 고쳐 쓰시면 되는 거야 그냥. 맞아?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파이 180도죠. 사인과 사인은 각의 합이 180도면 값이 같다 그랬잖아. 탄젠트 얘는 어때요? 180도에 가까워. 탄젠트 뭐라고 쓰시면 돼요? 6분의 파이 쓰시면 되죠.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은 뭐야? 파이잖아. 그죠? 1이잖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 사인 말고 다른 애들이 180도 각을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모르니까. 자, 코사인 마이너스죠.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그냥 막 플러스로 바꿔도 돼요. 코사인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6파이가 바로 2파이. 주기죠. 주기는 막 떼도 되고 막 더해도 상관없으니까 3분의 6파이 떼면 3분의 7파이고. 그죠? 3분의 6파이를 또 빼면 3분의 파이죠. 따라서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2파이를 막 뺐어요. 두 번이나 뺐어. 여기서도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뭐에 가까워? 4분의 8파이. 즉 2파이에 가깝죠? 그래서 나는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그냥 쓸래요. 자, 두 개를 더해서 360도 2파이가 만들어지면은 코사인만 양수잖아. 탄젠트가 빌렸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특수각이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 자,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63 빌딩. 3분의 파이 몇 도? 60도죠.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죠? 탄젠트 6보이니까 30도죠. 6. 그죠? 6분의 파이는 30도.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그죠? 역수. 자,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입니까? 그죠? 탄젠트 45도. 1이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자, 됐어. 자, 당연히 처음 들으면 어려울 거지만 이거 굉장히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이 정도로는 아마 출제될 확률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74번 볼 건데 잘 봐. 674번이에요. 우리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했어. 사인 제곱 세모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모는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공식을 쓰면 사인과 코사인은 변할 수 있었죠. 각의 합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그쵸? 잘 봐. 그러면 어차피 사인 제곱 90도는 사인 90도는 1입니다. 알겠죠? 사인 90도는 1이에요. 사인 90도는 y좌표가 1이죠. 90도일 때 1이야.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80도가 짝이 돼요. 왜냐면 사인 제곱 80도는 코사인 제곱 10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각을 합쳐서 몇 도가 되게 하면 90도가 되게 하면 변한다. 따라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각이 같을 때 제곱 더하면 얼마? 1.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이네. 그렇죠? 그럼 20도 60도 20도 60도야? 20도 70도죠. 20도 70도도 더하면 얼마야? 1이야. 그죠? 30도 60도 더해도 얼마야? 1이에요. 40도 50도 더해도 얼마야? 1이야. 그죠? 그럼 10도에서 80도까지 몇 개? 8개죠. 또 8이라고 실수하지 않겠어. 그쵸?
8개 중에서 둘둘 짝지으니까 몇 쌍 나와요? 몇 쌍? 4쌍 나오죠? 얘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5입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로 눈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지옥 가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7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자, AC의 길이는 3이고요. 자, BC의 길이는 루트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 CAB는 알파, 각 CBA는 베타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중3으로 한번 돌아갈까? 그쵸?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였어요? 여기 무조건 90도죠. 기억나셔야 돼요. 다시. OB가 지름이야. 다행히 중심을 통과하니까 여기가 무조건 90도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쵸?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90도가 무조건 나온다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이고 여기가 루트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피타고라스의 정리. 9 더하기 7 하시면 얼마? 16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 4겠네. 그죠? 맞습니까? 4야. 끝났죠? 자, 이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베타래. 아, 좀 치사하게 줬다.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알파 베타 더한 게 얼마라고? 그렇죠. 2분의 파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왜요?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90도잖아. 근데 90도가 줄라 대놓고 나왔네? 그죠? 그러면 얘만 없었으면 좋겠죠. 그쵸? 그쵸?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파를 하는데, 아,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 있죠. 이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 있나? 그게 있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날 집에 갈 때 뒤에서 벽돌 한번 치면 되죠. 맞아? 그럼 다음날 내 생일 파티에 못 올 거 아니야. 대놓고 쟤는 부르지 마 이럴 수 없으니까. 그쵸?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걔를 죽이거나 살해하면 다음날 못 오겠지 뭐. 그죠?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90도 2분의 파이가 보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얘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베타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베타, 마이너스 베타 사라지고 뭐만 남아? 90도만 남으니까 아주 완벽하죠. 그런데 사인은 아까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앞뒤에 전부 다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이렇게 둘 다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은 뭡니까? 사인 베타니까 베타에서 직각에 끝나도록 4분의 직각에서 끝나도록 보여주시면 되겠죠? B에서 출발해서 직각에서 끝나도록 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거야. 90도, 180도, 360도 마이너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면 어마무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근데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못 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짓을 못해서 삼각함수를 포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안 돼서 180도가 계산이 안 돼서 90도가 변환이 안 돼서 마이너스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연습을 좀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알겠죠? 자, 볼게요. 오늘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대 최소 할 때 뭘 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데 설명을 그냥 할 테니까 조금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함수 y는 sin x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생기냐 라고 할 때
요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잘 설명해 드리자면, 얘를 이제 8칸으로 그린다라고 얘기했죠. 8칸. 왜 8칸이었어? 라고 얘기할 때 위아래 4칸씩. 그쵸? 0에서부터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요때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0에서 출발해서 1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2파이를 요런 곡선이 반복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맥시멈은 1이었고 미니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주기가 뭐다? 라고 얘기하면 2파이, 360도가 주기예요 라는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볼 때 코사인 x 그래프는 1에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그죠?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그래서 최대값이 똑같이 1이고 최소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사인과 주기도 똑같이 뭡니까? 2파이였어. 자, 여기 기본적인 이야기였죠. 그죠? 기본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일단 한번 확인해 드렸어요. 맞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y는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y는 fx에 대해서 첫 번째 y는 식 앞에 afx가 붙을 때와 두 번째 y는 x에 ax가 붙을 때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차이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뭘로 특정할 거냐면 그냥 sin x라고 정하고 예를 들어서 할게요. sin x 그래프 이렇게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y는 2배의 sin x 그래프를 볼 거야. 2배의 sin x 그래프는 sin 값이라는 건 0에서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왔다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그래프인데 그걸 지금 곱하기 2를 했으니까 sin x가 1일 때 2배가 되면서 2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좀 크게 보면 잘 봐요. 0에서 여기 파이라고 할 때 잘 봐요.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할 때 2를 곱했죠. 맞아? 그럼 원래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0에서 1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게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 사인 값에다가 2라 곱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가? 2배만큼 올라갔다가 2배만큼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요 길이를 딱 놓고 봤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요? 동일해요. 정확하게 몇 배?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식 앞에 2를 곱하면 뭐라 그랬어? x축 기준으로 a배만큼 뭐한다? 확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배가 되는 거죠. 맞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x, 2x, 3x 얘가 x고 얘가 2x고 얘가 3x야. 그쵸? 그러면 요 선을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요 간격이 정확하게 1, 2, 3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몇 배가 확대된다? 3배가 확대됩니다 라고 기억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y는 sin의 2x sin의 2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죠. 자,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sin의 2x 그래프를 놓고 볼 때 원래 sin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가. 그런데 아이고 0이 0이죠. 0이 0입니다. 자, 요때 2분의 파이 값을 집어넣으면 2배가 되면서 파이 값이 땡겨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죠?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2배가 되니까 2분의 파이 값이 4분의 파이로 땡겨져서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x값보다 2배에 있는 x값이 땡겨서 나타나니까 그래프가 축소가 돼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줄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x에 a배가 있을 때 뭐야? y축 기준으로 a배만큼 축소가 된다 그랬죠. 얘는 x축 기준 a배 확대고 얘는 y축 기준 a배 축소가 돼요. 자, 얘도 조금 보기 어렵겠지만 잘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어떻다? 같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2배만큼 축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2분의 1만큼 축소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식 앞에 2 붙어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2배가 확대되는 거고. 그쵸? 얘는 2가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지워도 될까? 요거 지울게요. 지우고 설명을 해드릴게. 자, 요 얘기를 왜 했냐면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잘 봐요. 두 번째 y는 a sin bx에 대해서 최대최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원래 sin bx,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좌우 간격을 좁혀놓은 거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y값과 맨 아래에 있는 y값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러니까 좁아졌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을 빼면 키가 작아질까요? 키가 작아질 수도 있지. 뭐 발바닥에 살이 또 빠지거나 두피에 살이 빠지면 키가 좀 작아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좌우가 좁아진다고 해서 위아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b는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폭이 좁아지는 역할만 해준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a는 사인 값이 1과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거기에 뭘 곱해? a를 곱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원래는 뭐가 나와? 1이었는데 거기에 a 곱해서 a가 나와요. 최소값은 원래 마이너스 1인데 a를 곱해서 마이너스 a로 등장을 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a가 뭐여야 돼? 양수일 때. 음수면 뒤집어지겠죠. 그죠? 음수면 뒤집어져요. 음수는 최소값으로 가고, 그죠? 양수는 최대값으로 가겠죠. 음수라면. 그 다음에 원래 주기는 2파이지만 뭐로 나눈다? x의 개수. b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주기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최대가 a-a군요 라는 걸 한눈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야?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요. y는 sin b 괄호 열고 x-p 플러스 q. 자, 뭡니까 이거? x-p라는 건 뭐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이 플러스 q는 원래 넘어가 있다가 넘어온 거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 된 거죠. 맞아? 자, 그런데 함수값에서 최대최소는 맨 위에 있는 거, 맨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최대최소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그쵸?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 오른쪽의 이동은, 그죠? 왼쪽 오른쪽의 이동은 최대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뭐만 y축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최대최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때는 최대최소 주의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냥 a 주기는 여전히 뭐야? 2파이를 b로 나눈 건데 y축을 얼만큼 이동했어? 플러스 q 이동했죠.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최대 최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요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여기에서 뭐 절대값을 쓰거나 지금 문제처럼 그런 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거니까 일단 요거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81번을 볼게요. 함수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요. 그때 플러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0일 때라고 돼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합이 0이래요. 그죠? 상수 k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잘 봐. 저 함수를 그릴 때 뜯어 보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죠. 맞습니까? y는 코사인 x 그래프예요.
거기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몇 칸이나 내리고 있어요? 2칸 내리고 있죠. 그쵸? 얘는 최대 최소가 원래는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런데 2칸 내려갔죠. 그러니까 2칸 내려갔으니까 2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뭐야? 요 1, 마이너스 1이 2칸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뭘 쓰고 있어요? 절대값을 만들고 있죠. 절대값.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쓰고 있어. 그러면 절대값을 쓴다는 건 x축 아래가 위로 뒤집어져서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고요? 플러스 1로 가고 양수로.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가겠죠. 동의 가능할까? 그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3을 양수로 바꿨어. 1과 3으로. 그 다음에 뭐 했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나? 똥개 훈련 시키고 있나?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어. 짜증나게. 그죠? 그죠?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어. 이거 다시 뭐야? x축 대칭한 거죠. x축 대칭시켰다 다시 대칭시켰네. 바보같이.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k 한 거죠. 마지막 결론.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플러스 k를 했으니까 이때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 k만큼 더한 거. 최소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3에서 k만큼 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최대 최소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더한 것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럼 이 k가 마이너스 4니까 4야. 따라서 k는 얼마예요?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히 연습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뭐 한 거라고요? 함수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린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84번이에요. 자, 함수 y는 sin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2의 최대를 m, 최소를 m,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건 뭐야? 치환하는 형태죠.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푼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유리함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죠? 유리함수. 잘 봐.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자, y는 x분의 1 유리함수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생겨요. 맞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y는 x-p분의 1 플러스 q는 어떻게 생겨? 점근선의 교점이 pq만큼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빨리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점근선의 교점이었죠. 그치? 맞니? 그래서 잘 봐요. y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자, 모르는 사람은 적으셔야 돼요. 이거. 이때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뭡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기본적이죠. 그지? 이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썼어요? y좌표에다가 요 x의 개수의 비율을 적었죠. 아니야? a분의 c. 맞아? 기억나시죠? 요거 유리함수. 자, 잘 기억 안 나는 분은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잘 봐. sin x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t로 치환을 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뭡니까? 범위가 발생하죠. 맞아? 범위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근이 바뀐다. 이렇게 했죠. 근이 바뀐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sin x가 t로 치환됐으니까 sin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적어주고 가야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어디다? 1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함수를 이제 치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따라서 y는 뭡니까?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잖아요. 그죠? t에 대한 함수로 바꿨을 때 이때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뭐라고요? 분모가 0이 되는 t값 얼마? 마이너스 3,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이야. 맞냐? 자, 다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대입한다고요? 0 찔러 넣어봐. 0, 0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3분의 2. 음수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0, 0 집어넣으면 3분의 2죠. 양수죠. 양수.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을 따라가시면 이 양수점을 지나가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이쪽은요, 안 그릴 거야. 왜 안 그릴 겁니까? 왜 안 그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까지 함수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이죠. 최대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럼 1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죠.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겠지. 동의 가능?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시면 되겠죠.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7이다. 자, 주의사항. 자, 최대값일 때 이 마이너스 1은 x값이 아니라 뭘까? t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1은 뭐예요? x값이 아니라 t값이야. 요 좌표 무슨 좌표야? t좌표야. t로 바꿨잖아.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x값이 t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y좌표라서 지금 x건 t건 관계가 없지만 혹여라도 중간고사에 최대일 때 이 x값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가 언제 t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매번 치환하는 형태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x가 아니라 뭐다? t다. 바꿨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리함수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볼게요. 688번이에요. 자, 함수 y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사인 x 플러스 1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라. 이쪽 180도부터 저쪽 180도까지죠. y축을 기준으로. 그죠? 자, 이것도 딱 보니까 뭐야? 치환하는 형태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사인과 사인 동시에 막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최대 최소로 구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인 코사인을 더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인도 구불구불하고 코사인도 구불구불하니까 더했을 때 뭐가 최대이고 뭐가 최소인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일단은 스펠링이 통일이 돼야 돼요.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 봐. 지금은. 자, 그러면 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과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얼마야? 1이죠.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1 더하기는 1이죠. 왜냐면 잘 봐. 여기 각을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뭡니까? 사인 x. 여기가 뭡니까? 코사인 x죠. 따라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하면 얼마? 1.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나온다 그랬어. 근데 이거 어떻게 쓰인다 그랬지? 사인 제곱 x를 뭘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걸로 쓰거나 아니면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때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와 사인이 있는데 사인 x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를 뭐로 바꾸는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y는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고요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이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1 더하기 1은 2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치환하고 싶죠. 그런데 치환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우리는 sin x를 t로 치환할 거였는데 사인 그래프 그냥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 좀 길게 그릴까? 8칸을 그려야 되긴 많네. 그쵸? 왜냐면 0에서부터 파이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죠? 맞아. 이때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왼쪽은 이렇게 원래 그래프 그려지고 오른쪽은 아래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사인 그래프니까. 맞습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나와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t는 1 사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y는 뭐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돼요. 됐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볼록 2차 함수?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되죠. 꼭지점의 t좌표 뭡니까? 그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분의 b 2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따라서 얼마? 1이에요 지금. 맞냐? 그런데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긴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가 딱 요만큼 생겨요. 그럼 최대값은 t가 1일 때,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들어지겠죠. 자, 1 대입할까?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얼마예요? 3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2예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가능? 자, 그러니까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치에서 뭐 하래요? 아니, 미안해요. 자, 최소값이래. 최소값 b.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b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만드는 t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t값은 언제 마이너스 1 찍혀요? 여기 요 값이 뭐야? 파이의 절반 갔을 때죠. 얼마?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1. 그쵸? sin x가 t값이잖아. 그럼 t는 마이너스 1, 1인데 언제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됐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니까 1 곱하기 2분의 파이라고 하고 답은 2분의 파이요 라고 결정 지어주시면 되겠네. 몇 번입니까?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sin x, cosine x는 대충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참수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쵸? 이 수학이 계속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끈을 살짝만 놓으면 어때? 앞에 걸 까먹어요. 그쵸? 사인과 코사인은 좀 알겠는데 앞에 걸 까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게 주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앞에 게 계속 등장하니까 결국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좀 답답하더라도, 그죠? 앞에 걸 차근차근 한 번씩 채워주시던가, 그죠? 아니면 이걸 반복함으로써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답답한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모르는 걸 찾아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